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진화생물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7살 때가 딱 기억납니다. 제 생일날 우리 아버지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딱 선물해 주면서 그걸 보면서 아, 인간은 진화하는 거구나 하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와, 진짜요? 네, 공룡도 뭐 화석으로도 발견되고 네. 실제로 뭐 많은 것들이 진화론 쪽으로 믿을 만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 믿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앞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저는요 그 포켓몬 진화 많이 시켜봤습니다. 예. 아니 무슨 상관이야? 저는 이런 거 잘 너무 어려워요. 과학 시간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저 잘 모르겠고 저는 포켓몬 그 아시죠? 예. 그 진화가 잘 되거든요. 이거 자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신석기 시대니 구석기 시대니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뭔가 진화가 계속 됐으니까 이렇게 인류가 이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퇴화가 될 것이고, 맞습니다. 좀 더 발전돼서 또 뭐 현재 생활에 맞게 쓰려면 또 진화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진화의 풍화작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김성철 동국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할 그런 그 진화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생명체의 형태에 대한 어떤 의문들과 답변들 이런 것들은 그 원인 결과에 대한 아주 정확한 조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 이목구비가 다 여기 몰려있죠. 네. 여기 귀는 여기 있고 있습니다. 짐승도 그래요. 고양이도 이렇게 돼 있고, 쥐도 마찬가지고, 새도 그러네요. 그렇고, 메뚜기도 그렇고, 다 이렇게 몰려있습니다. 이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중심은요, 입이에요. 네. 입 주변에 먹이 탐지기입니다. 먹이 원래가. 탐지기. 그렇죠?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존하여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제가 몸, 마음, 행동의 기원, 진화의 풍화작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교와 가장 가까운 학문이 뭔가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은 뭐 철학이든지 뭐 심리학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그런 사상 계통에 아니면 물리학과 또 비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좀 불교를 연구하다 보니까는 제일 가까운 게 생물학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생물학. 근데 왜냐하면은 이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다 중생, 생명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는 중생학입니다. 중생학. 근데 중생을 다른 말로 생물체 이렇게 얘기할 때거든요. 그러면 생물학 중에서도 그러면 무엇이 가까운가 보니까는 다윈의 진화생물학입니다. 그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그런 학문이 진화생물학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리가 두 가지인데 뭐 성선택, 자연선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족 바깥과의 어떤 투쟁에서는요, 자연선택, 살아남는 거죠. 먹이 획득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종족 내에서는 배우자 선택, 성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수컷끼리 싸워가지고서 좋은 암컷을 차지하려는 이제 이걸 섹슈얼 실렉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자연선택을 내추럴 실렉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화의 두 가지 원리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형태가 점점 변해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형태가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 불교 가르침 가운데 그 가장 핵심인 연기법과 그냥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지지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 원래 그런 것은 없다.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도 많이 쓰고 여기에 대해서 그 책도 이제 한 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의 원리하고 불교 원리를 비교한. 그래서 이번에 그 강의 4번 이제 하면서 피날레를 어떻게 장식할까 하다가 이제 이 퀴즈 같이 문제 내보면서 왜 모습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풍화작용 뭐 다 아시겠죠? 네. 풍화작용은 바람 풍자 들어가지만 보통 침식작용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람이든지 뭐 물의 어떤 그 힘에 의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돌멩이조차도 막 모양이 변합니다. 깎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타이완 그 예류 지질공원 혹시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아유, 가셨어요. 네. 와. 아, 모양이 대단합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게 하트 돌덩어리인데. 모양 돌멩이들 많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좋은 데 갔어? 네. 그리고 이제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에도 뭐 계곡이 다 그냥 참 그 오묘한 그런 모양이 많은데 전부 다 풍화작용.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이제 그 약한 부분은 다 깎여나가고 강한 부분은 남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저런 독특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생명체의 모습이 저와 비슷합니다. 그랜드 캐년.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원리는 먹이 획득과 그 다음에 그 배우자 선택 딱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선택해서 새끼를 낳아야지만 형태가 나중에 후대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또 먹이 획득해야지만 내가 살아남아가고 죽지 않아가지고서 사춘기 이상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세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생명체의 그런 가장 핵심이고 또 여러분 우리 몸에서도요 중앙에 있는 그 두 가지가 딱 잎하고 성기예요. 나머지는요 다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화생물학과 불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불교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뭐냐 할 때 보통 사성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얘기해요. 다른 종교는 없는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상에도 없고요. 다른 철학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건데 오직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이제 불교에만 있는 세상 해석 원리예요. 또 하나가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난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집멸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명의 세계는 다 괴로움이다. 근본적으로 괴로움이다. 이게 고성제예요. 네. 예. 우리가 볼 때 그게 아닌데 왜냐하면 즐거운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보면은요 즐거운 것도 반드시 즐거움이 오래되면 고루 변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그냥 고통이에요. 네. 네. 고통스러운데 참고 있으면 더 아파요. 또 참으면 죽어버립니다. 네. 근데 락은요 반드시 고루 변해요. 락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할 때 밤에 잠자리 들어갈 때 이불 깔고서 가장 편한 자세에 누웠는데 30분이 나니까 몸이 100입니다. 락이었는데 같은 자세가 고루 변해요. 숨 쉴 때 들이키면 참 시원했는데 들이키고 참고 있으면요 아주 죽겠어요. 그럼 또 내쉬어야지만 또 편안합니다. 반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그냥 처음에는 막 기걸 들린 사람처럼 먹을 때 참 너무나 행복한데 계속 먹으면은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아마 뷔페 식당 간 분들이 다 느낄 겁니다. 네. 그 돈이 아까워서 네 접시 다시 먹다가 나중에 집에 꼭 탈납니다. 저도 옛날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에 뷔페만 먹고 오면은 꼭 배탈 나고 이제 다음 날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먹는 거에 대한 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먹을 거든 간 아니면 숨을 쉬든 간에 아니면 잠자리에 눕든 간에 모든 락은 반드시 그게 과하면은요 고루 변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고루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일체 개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락도 고도 고지면은 락도 끝은 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런 고통스러운 세계인데 사실은요. 근데 실제 그 핵심은요. 먹이하고 섹스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TV 딱 틀어보면요. 뭐가 나와요? 하루 종일 거의 다 먹방 아니면 먹을 거 얘기예요. 네. 아침부터 먹을 거 얘기, 음식 얘기, 뭐 셰프 얘기, 요리 얘기 차득합니다. 왜? 많죠. 가장 큰 관심사기 때문에. 또 심지어 잘 먹으면 또 잘생겨진다, 멋져진다, 뭐 맞습니다. 젊어진다부터 시작해서 또 행복의 원천입니다. 네네네. 먹이와 섹스가 행복의 원천이고 네. 또 하나가 또 악의 원천이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남과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먹이와 섹스에 대한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집성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 번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번뇌 때문에 그러니까 먹이를 먹기 위해서 혹은 그 배우자 선택하기 위해서 뭐 짐승 같은 경우에는 암놈 순놈의 어떤 선택이겠죠. 이러면서 그 생명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낙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서 살아갑니다. 이게 고와 지배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고와 지배 세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뭐예요? 현장적으로 그렇게 밝혀놓은 연구가 바로 진화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생명체의 몸이 변해가는지 보통 불교 용어는 번뇌 얘기하지만은 그 다윈의 어떤 용어를 쓴다면요, 하여간 먹이 획득의 욕구하고 그러니까 섹스 욕구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선택해서 살아남아가지고서 새끼 낳으면은 또 내 몸과 비슷한 놈이 내가 강자였기 때문에 그게 새끼가 되고요. 또 그 놈이 살아나오면은 또 그 놈과 비슷한 놈이 손자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쭉 대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환경과 좀 적응 못하면은 멸종해버리고 다른 놈의 형태가 살아남고요. 이러면서 인간과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의 형태가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찰스 다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 자연선택과 그 성선택 참 비정한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센 놈은 잡아먹고 그다음에 힘 약한 놈은 고기가 먹입니다. 먹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약한 놈은 고기가 돼버리고 강한 놈은 잡아먹는다, 식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약육강식이. 근데 다인이 볼 때는 이제 그게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찰스 다인 전기 보면은요 만년에 그 거의 우울증 걸리듯이 그렇게 굉장히 우울하게 사십니다. 이분이. 네, 본인이 본 걸 보니까 너무나 비장한 세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와 똑같은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왜냐면 어릴 때 12살 때 농경자에 갔다가 뭘 보시냐 하면은 벌레가 이제 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괭이로 흙을 팠는데 벌레가 한 마리 막 꿈틀하고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작은 새가 날라와서 착 이제 채 가서 입으로 물고 올라갑니다. 신나갖고서. 근데 갑자기 큰 새가 작은 새를 또 채갑니다. 이러니까는 12살 어린아이가 차마다 보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자리 옮겨요. 농경지에 놀러 갔다가 아버지가 이끌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생각합니다. 왜 태어난 존재는 다 죽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약한 존재는 잡아먹히고, 그죠? 이제 살아야 되는지, 또 여러분 강하다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끝에는 잡아먹힙니다. 제가 아마 전에 시간 얘기할 때, 코끼리든 사자든 간에 늙어 죽을 때는요, 힘이 빠지기 때문에 네. 숨 끊어지기 전에 반드시 잡아먹힌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행복한 게 뭐냐면은 죽을 때 잡아먹히지 않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과 동등하다고 볼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까운 고기를 갖다가. 근데 다른 생명은 남의 고기 먹고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 몸이 또 고기가 됩니다. 남을 또 먹여 살립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인간은 최강의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걸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지금 내가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 찬물에 밥 말아 먹어도 김치 한 조각 먹어도요. 이건 보통 행복이 아닙니다. 왜? 굶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모든 야생동물은 굶주리고 살고 항상 살해당할까 봐, 그러니까 잡아먹힐까 봐 떨고 삽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똑같은 걸 보셨는데 이제 나중에 드디어 출가해서 구도했다가 드디어 벗어나는 길까지 발견하세요. 그게 써 있는 멸도예요. 멸도. 뭐냐 하면은요. 번뇌를 제거하면은 그럼 편안하구나라는 뜻입니다. 멸도가 멸이 번뇌의 소멸이고요. 그러면 고통의 소멸이에요. 뭘까요? 먹에 대한 욕심, 그다음에 이성에 대한 탐욕, 이성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 다 제거할 때 뭐 출가 수행하시는 청정한 스님들 떠올리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세상과 싸울 게 없습니다. 남과 싸울 게 없어요. 지금 남방불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끼만 드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승부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딱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짜릿한 행복은 없지만은 평생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삽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근데 그거 잡아보기 쉽지 않아요. 내가 먹이 욕심 버리고, 그다음 남과 경쟁하는 싸움, 분노 버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이성에 대한 욕망 버리고, 쉽지 않아요. 왜? 이성에 대한 욕망과 먹이가 내 행복의 원천이었는데, 동물적 행복의 원천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추구하다가는 봉변당한다, 언젠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의 진화생물학과 불교를 비교한다면은 그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고진멸도, 멸은 그 소멸, 편안한 경지고요. 도는 그렇게 도 닦는 거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고진멸도 네 가지 다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고아집, 그러니까 번뇌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냥 그 괴로움의 세계에 들어가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인간이 짐승이든 이것은 찰스 다윈이 이제 그 설명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한문으로 되어 있고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 경을 보는 것보다도 그냥 그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보면은요, 고와 지배의 진리가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교와 가장 가까운 학문이 생물학이고 생물학 중에 진화생물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화생물학의 근거에서 생명체의 몸의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번뇌 때문에 고통이 생길 때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번뇌가 원인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고통이 결과예요. 근데 이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긴다라는 거를 불교 전문 용어로 이연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조건이 모여가지고서 그다음에 어떤 그 결과가 발생한다. 조건 때문에. 그래서 원래 어떤 형태든지 어떤 습성이든지 원래 그런 거는 없고요. 전부 다 그 자연환경,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습성과 형태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강의할 그런 그 진화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생명체의 형태에 대한 어떤 의문들과 답변들 이런 것들은 그 원인 결과에 대한 아주 정확한 조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오늘 먼저 소개했듯이 한번 문제 퀴즈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 이목구비가 다 여기 몰려 있죠. 네. 네. 이 귀는 여기 입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보면은요, 이 눈이 손에 달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 딱 보일 테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 오물조물 몰려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는 짐승도 그래요. 고양이도 이렇게 돼 있고 쥐도 마찬가지고 새도 그러네요. 그렇고 메뚜기도 그렇고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이 면적이 넓은데 여기서 퍼져 있지, 그렇죠? 이 평수 좁은 데다가 다 오밀조밀하게.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다 연결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귀랑 가깝기 때문에. 막 다 연결돼 있지 않아요? 네, 그거는 결과예요. 가까우니까 호랑이 연결됐다. 결과입니다. 근데 얼굴의 뜻이 얼을 담는 그릇이라고 들었거든요. 와우. 말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얼굴에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의 정보를 담으려고 이쪽에 다 모여 이게 있다. 참 쉬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답이 쉬운 얘기인데요. 근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를 몇 년 연구하다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뭔지 아세요? 뭐요? 우리 몸의 중심은요, 입이에요. 네. 입 주변에 먹이 탐지기입니다. 먹이 원래가. 탐지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위에 얼굴에 몰려 있지만 짐승은 기어다니거든요. 앞에 있어요. 왜 입이 앞에 있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입이 구멍 뚫려 있고 항문이 뒤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렁이 가는 길 보면은요, 개지렁이 같은 경우에 계속 모래 먹은 다음에 모래 쌉니다. 눈이 없으니까 뭐가 먹인지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모래 다 먹었다가 모래 또 싸요. 유기물만 흡수한 다음에. 근데 이제 조금 진화해서 좀 커지면은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혀가 생깁니다. 뭐예요? 먹이가 뭔지 탐지하는 겁니다. 개지렁이는 하루 종일 먹고 사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루에 한 2끼, 3끼 먹죠? 네. 한 끼 먹을 때 20분, 30분, 24시간 가운데 네. 왜? 먹이가 뭔지 알기 때문에. 금방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답은 입이네. 예, 답을 얘기하면은 또 수수께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거 너무나 깨끗해요. 깨끗한 건데 1m 정도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너무나 더러워져요. 진짜 손도 못 대게 더러워집니다. 뭘까요? 그 박건 씨의 마음 아닐까요? 밑도 끝도 없이 마음이 너무 더러워지지 않나? 저 깨끗해요.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떨어져 앉으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장 깨끗한데 1m만 지나면은 진짜 이건 더러워집니다. 뭐냐면 먹고 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에 집어넣을 때는요, 웬만한 거 안 집어넣어요. 여러분 음식점 가서 이제 음식 나올 때 그 밥그릇에 머리카락이 하나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럼 먹을까요? 안 먹죠. 아예 안 먹죠. 당장 주인 분 불러갖고 바꿔달라고 할 겁니다. 그냥 싹 빼서 먹는 사람 드물 겁니다. 웬만큼 덕이 많지 않으면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장 깔끔한 것만 입에 골라듣는데 네. 골라낼 때 어떻게 해요? 눈으로 한번 보고, 그렇죠? 봤기 때문에 발견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코로 한번 냄새 맡아보고, 근데 밥이 쉬웠어요. 그럼 또 안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입에 넣는데 맛이 이상해요. 그럼 또 뱉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눈, 코, 혓바닥 3단계 검토해서 이상 없애야지만 꿀떡 삼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게 입이에요. 탐지하다니까, 탐지.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애가 예. 먹을 때 냄새 맡고 꼭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거 나쁜 걸 딱 먹고 뱉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눈, 코, 혓바닥이요 먹이 탐지기예요. 근데 중심은 목구멍 들어가는 입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뭐 이쁠라고 잘생기려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먹이 탐지기인데 짐승일 경우에는 뭐예요? 앞에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진화 과정에서 사람이 진입하면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얼굴에 붙어 있는 걸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귀는 듣는 거요. 듣는 건데 왜 귀도 여기 몰려 있을 거예요? 귀. 위험한 것들을 아유, 탐지하기 정답입니다. 위해서. 예. 귀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눈 같은 경우에는 원격 광학 탐지기, 멀리 있는 거 탐지하는 거예요. 먹이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니까 그 인간이기 때문에 먹이를 하루에 먹는데 시간은 얼마 안 들이죠. 일반 그 들짐승은요, 하루 종일 먹이 찾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눈은 원격 탐지기예요. 저기 있겠구나. 코는 원격 뭐예요? 이거는 화학 탐지기. 무슨 물질인가. 혓바닥은 근접 화학 탐지기. 다 살기 때문에. 검토 이상 무하면 삼킵니다. 그다음에 귀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귀는 그 진동 탐지기예요. 매질 진동 탐지기. 근데 이제 보세요. 귀는 소리 듣는 건데 그 나보다
몸집이 큰 짐승이 올 경우에 소리가 큽니다. 네. 개미 기어갈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렇죠? 왜? 작기 때문에 소리도 안 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쾅쾅쾅 하죠? 그럼 뭔가 하고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왜? 위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그 연못에 이렇게 물고기 놀고 있을 때 돌멩이 하나 던져보세요. 확 도망갑니다. 왜? 맞아요. 이거 저 옆줄이든지 귀도 있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진동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진동이 놀라가지고 그냥. 크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귀는요 먹히지 않는 기관이에요. 네. 눈, 코, 혀는 먹는 데 쓰는 거고 눈, 코, 혓바닥은요. 귀는 내가 잡아먹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눈, 코, 혀와 귀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그러면은 사람은 그대로 오는 겁니다. 또 미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그 경우에도 그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시대에서 어떤 분들이 아름답다든지 어떤 사람이 잘생겼다든지 이런 것들 다 착각이구나. 원래 눈, 코, 혀는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먹이 탐지기구나라고 볼 경우에 그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전부 다 그냥 뭐예요? 참 측은해 보입니다. 먹고 살라고 저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관까지 가야지 돼요. 이럴 경우에 누가 아름답다 해서 현혹되지 않고 누가 잘생겼다 해갖고서 막 따라가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런 편안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1대 0입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네. 제목이 얼굴과 몸의 좌우가 대칭인 이유는 이렇게 잡았는데 네. 여러분 대칭 뭐 아시죠? 왼쪽 오른쪽에 눈이 하나씩 있고요. 콧구멍 2개, 뭐 귀도 네. 2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물고기, 뭐 나비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이제 좌우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한쪽이 다치거나 없어질까봐 대비해서 하나씩 다 있는 게 아닐까요? 물론 그러면은 이제 물론 그런 용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려면 뭐 3개, 4개쯤 달리면 좋을 텐데 보니까 꼭 2개씩. 저는 너무 쉬운 답이 아닐까 싶은 게 만약에 대칭이 아니에요. 한쪽이 더 크거나 한쪽이 작아버리면 네. 기울어지잖아요. 그렇죠. 밸런스가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무너지니까. 그것도 비슷하게 지금 같습니다. 비슷하게 갔어요? 예, 예.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밸런스로 가는 예, 거예요. 예, 밸런스. 혹시 예, 어떻게 중요합니다. 생각하시죠? 저는 생각 밸런스니까 비슷하게 가겠습니다. 생각하셨습니다. 균형으로 가겠습니다. 네. 약간 뭐 걸어갈 때는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할 때. 근데 일단 좌우 대칭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생명체가 앞으로 갈 때 풍경을 둘로 가릅니다. 그렇죠? 풍경이 둘로 갈라져요. 왼쪽 오른쪽 갈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눈이 한쪽만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먹이 획득에서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신체 내부까지도 똑같이 균일하게 갈라집니다. 동물 비교 학책을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좌우로 가르면서 가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먹이 획득입니다.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앞으로 진행합니다. 먹이구나 결국은. 그러니까 뒤로 돌아갈 땐 도망가는 거고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진행하면서 가르기 때문에 이 가르는 거에 이제 그대로 대응해 가지고서 생명체의 운동 기관과 아까 이제 밸런스 얘기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감각 기관이 둘로 갈라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가운데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그런 생명체만이 동물만이 좌우대칭이에요. 식물은 좌우대칭 아니에요. 그냥 삐뚤빼뚤 자랍니다. 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 맞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똑같은 게 무슨 자연의 법칙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먹이 획득을 위해서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가기 때문에 감관과 그다음 운동 기관이 둘로 갈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응기법 조건 때문에 조건이 우리 형태를 만든다 중에 모든 동물이 공통하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꽁의 수컷이 아름다운 이유. 이 얘기는 뭐 어릴 때도 너무 많이 쉬운 거 했죠. 아닙니까? 이 얘기 번식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번식하기 위해서. 네. 예. 암컷을 꼬시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지금 그 답이요. 찰스 다윈이 했던 답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논리적으로 그 악순환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걸 이제 비시오 서클 이렇게 하는데 멋지니까 이제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이제 멋진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와 같은 식으로 그게 그 어떤 답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찰스 다윈의 이론이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다윈이 물론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그 내용 중에는 수정할 게 많이 있습니다. 많았군요. 예. 네. 또 하나 이제 아모치 자합이라는 이스라엘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눈에 이렇게 잘 띄임에도 불구하고 꽁이 화려하면 눈에 잘 떠요. 네, 근데 살아 남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암컷들이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잡힐 정도. 근데 이거는 또 논리적 오류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요. 왜냐하면 모든 수컷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근데 아니거든요. 몇 마리만 그래요. 예.
근데 이거 뭐냐 하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 유인과 희생의 원리입니다. 이제 꽁 같은 경우에 꽁만 그린 게 아니고 청둥오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컷이 아름답습니다. 새들이 좀- 원앙새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공통점은 지상의 풀숲에다가 알라요. 그러니까 들깨, 늑대가 접근하기 쉬운 곳입니다. 여러분 백로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암놈순 놈이요. 왜? 저 나무 꼭대기에다가 동지 튼 다음에 새끼 낳기 때문에 참새도 마찬가지죠. 까치도 까치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까치. 왜? 그 이제 그 포식자, 위험한 그런 그 포식자가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는 다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위험한 포식자가 접근하기 쉬운 그런 곳에 새끼를 알을 낳는 그런 새일 경우에는요, 네. 암수가 달라집니다. 청둥오리 마찬가지고요. 암놈은 보호색, 잘 안 보여요. 순놈은 눈에 띌수록 새끼 번색이 훨씬 더 잘 됩니다. 뭐냐면은요, 여러분 꽁이 왜 꽁인지 아세요? 도망갈 때 꽁 하고 도망가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숫꽁이, 암꽁은 안 그래요. 암꽁은 몰래 도망갑니다. 그 뭐냐면은 나 잡아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꽁 도망갈 때요, 멀리 안 가요. 한 10m 날아갔다가 또 서요. 항상 그래요. 그러면 또 저기 꽁이 있다고 달려가죠. 그럼 또 꽁 하고서 날아갑니다. 이런 거에 가다가는 암컷과 새끼들이 다 보호가 돼요. 그래서 그런 그 눈에 띄는 수컷이 아버지로 둔 그런 새끼들이 훨씬 더 번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모양이 똑같으면 다 풀숲에 사는데 들개가 이놈저놈 다 잡아먹어요. 새끼까지 다 똑같기 때문에. 희생을 하려고 그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희생과 유인의 원리입니다. 더 저쪽에 보이니까 이제 수컷 잡아먹으려고 막 가니까 이제 그렇죠. 아무것도 다 없이 다 도망가지. 예, 그러면서 벌써 이제 몇 마리가 살아남고 자기 씨가 들어간 게 또 다시 번식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하는 거지. 네. 그 어떤 뭐 유혹하기 위해서 멋져갖고 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애들하고 엄마 까투리를 맨날 보거든요. 그럼 아빠는 안 나와. 아빠 어디 갔나 했더니 잡혀 먹었네. 저렇게. 그런가요? 네, 아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꽁수컷 아름다운 거 이것도 원래 그렇구나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저런 식의 형질을 발현 많이 했던 그런 그 이제 꽁들이 그러니까 수컷들이 훨씬 더 씨를 많이 퍼뜨렸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와닿네요. 네. 아, 귀여워. 자 이거 보세요. 어머나. 왼쪽이 뭔지 아세요? 하이에나. 하이에나. 그 흉측한 하이나예요. 아,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저는 귀엽다. 짐승 중에 제일 흉측한 게 하이나입니다. 네. 그렇죠? 소리도 끽끽거리고 하여간 참 이상합니다. 예. 근데 새끼는 귀여워요. 그렇죠. 고슴도치도. 여러분 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 한다. 네. 뭐 속담도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뭐 좀 귀엽네요. 너무 귀여워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키워주죠. 너무 귀여운 내 새끼 보호 귀여우니까. 그거 본능을 답 중에 하나입니다. 일으키니까. 네, 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직 뭐 이제 그 사회 생활 풍파가 덜 들어서 그것도 때가 덜 맞습니다. 타서. 고생 안 했다 이거네. 네, 이제 네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나눌 테니 진화해라 이제. 약간 조금 더 보편적인 또 이제 학문은 뭐냐면은 모든 다양성에서 공통점을 추출해서 원리 만드는 게 학문이거든요. 네. 조금 더 이제 단순히 얘기하면은요 아직 사춘기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사춘기 안 하세요. 자기 새끼 낳고 자기 독립하지 않을 시기 때문에 보호받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춘기 이후부터는요 무서워집니다. 네,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싸나워지고 그다음부터는요 중이병이라고 하잖아요. 막 중이병이 시작합니다. 네. 중이병이 바로 사춘기가 그때 예. 아직 인지는 발달하지 못했는데 몸은 전부 다 이제 컸어요. 해버렸네. 이러다 보니까는 감성은 그대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그래서 이제 그때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됩니다. 약간 뭐 서양 미술사를 보면은 그 풍경화가 등장한 게 근대 이후란 얘기예요. 풍경화. 그 전까지 인물만 그렸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달해 갖고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 드디어 자연을 만만하게 봐가지고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이 귀여운 이유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들 귀엽죠. 근데 이제 고딩 이후부터는 뭐 지나가다가 괜히 말 붙였다가는 맞을 수도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니까 이게 생명의 세계의 그런 비정함과 관계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음식을 보면 입에 침이 고이는 이유는 지금 벌써 침 고인 분 네, 계시지 벌써 좀 않으세요? 보였어요. 근데 맛있는 거 음식 봐도 침이 고이는데요. 그러기도 하죠. 네. 예. 근데 특히 레몬 같은 경우에 맛있는 거 고이는 건 뭐 당연합니다. 먹을 거기 때문에. 보면 바로 침이 나오거든요. 바로 먹어버리면 이 산 때문에 이 위장이나 이런 걸 좀 다치게 할까 봐? 다치게 할까봐 침으로써 중화하려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제 낳을 때부터 레몬 주면은요, 애기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DNA 속에 이게 각인된 거예요. 인간 유전자 속에 각인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요, 그 여러분 그 이제 우리가 입에 집어넣을 때 깨끗한 것만 골라 넣는데 네. 먹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로운 게 들어올 경우에는 뱉어야지 돼요. 네. 근데 매끄러운 게 뱉기 쉬워요, 텁텁한 게 뱉기 쉬워요. 매끄러운 게 뱉기 매끄러워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저 어릴 때 그 배고픈 시절에 건빵 먹기 그 내기를 냈는데 네. 건빵 10개를 뭐 10분 안에 먹으면 돈 100원 주겠다 예. 이렇게 네. 했었습니다. 맞아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네, 물 먹지 말고 건빵만. 못 말라갖고 왜 다 달라붙고 못 네. 삼키지가 못합니다. 네. 그 침이 나와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든지 여러분 밥 먹다가 목이 메이면 물 한 컵 먹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레몬을 보면은요 뭐예요? 침이 나와서 매끄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신 거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여러분 음식 중에 신 거는요 상한 게 쉬워요. 아, 맞아요. 변한 게. 여러분 김치도 상한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좋게 상했기 때문에 발효했다 얘기합니다. 야구르트, 그렇죠. 치즈. 모든 음식물 상한 거는요. 밥도 옛날에 쉰밥 있었어요. 맞아요.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다. 신맛이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신맛은요. 그러니까 변질된 음식의 맛이에요. 그러면 입에 들어왔다가는 얼른 침이 나와서 뱉어야 뱉은 되구나. 그런 인간만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갖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계속 그 신것만 입에 들어가면은 갓 태어난 어린애도 막 침이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됩니다. 자, 웃거나 울 때 눈이 작아지는 이유는 웃을 때 눈이 작아지죠. 울 때도 작아지죠. 왜냐면 안 그러면 눈이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정답입니다. 진짜요? 직관력이 대단해. 아까부터 제가 맞죠? 진짜요? 예, 재채기할 때도 눈을 굉장히 감는 이유가 눈이 튀어나가버릴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찰스 다윈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7살 때 오빠 읽을 때 했지? 아, 기억이 그런데요. 났잖아.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작구나. 네, 눈 나갈까봐. 눈을 크게 눈이 뜨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찰스 다윈이 그 진화생물학의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최고의 과학자인데 이분의 저술 3가지가 있어요. 종의 기원이 있고요. 가장 유명합니다. 종의 기원. 오리진 오브 스페시스. 또 하나가 인간의 기원, 오리진 오브 맨이 있습니다. 3번째 아주 명제가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늙어서 지은 건데 인간과 짐승의 감정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 나 이거 몰라. 거기 나온 얘기예요. 웃으면 왜 눈이 작아질까? 강아지가 왜 꼬리를 칠까? 좋으면 귀가 내려가고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하나가 이제 그 자기 어린애를 갖다가 관찰하면서 일기를 써요. 그 찰스 다윈 같은 경우도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실험 대상입니다. 실험 대상보다도 관찰 대상.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웃을 때 울을 때는 소리 내잖아요. 네. 여러분 얼굴이 이게 신호 발생기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우리가 표정이 많죠. 네. 짐승 같은 경우 표정 별로 없어요. 닭이 소보듯이 한다 무슨 얘기예요? 멀뚱멀뚱 바라볼 때. 네. 닭이 웃는 거, 닭이 우는 거, 울어봤자 입으로만 꼬꼬대거리지 네. 막 네. 눈이 작아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소도 마찬가지예요. 멀뚱멀뚱합니다. 근데 인간만 표정이 다양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표정을 통해서 내 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상이든지 여러 가지 그 이 현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신호 발생기. 그러니까 말로 전달하고 표정으로 전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울음 같은 경우에 뭐예요? 내가 슬프고 위험할 때 울어요. 이럴 경우에 남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울음소리는 원래 커요. 꽉꽉 해야지만이 그다음에 얼른 달려와서 그렇죠.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 네. 낳자마자 배고프면 왁 하고 울어가고 밤에 다 깨우잖아요.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이제 울음은 소리가 길고 멀리 들립니다. 근데 울 때 소리 내려면은요. 그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소리를 내다 보니까는 얼굴에 막 그 혈관이 확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동공에 압력이 가해져갖고 눈이 실제 튀어나오는 압력을 받는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눌러주는 게 이렇게 네. 찌그러갖고서 안압이라고 하죠, 안압. 그 말씀을 그대로 안압이 이제 그리고 이제 눈을 뜨면 눈이 앉아가지고 뜨고 웃으면 그건 썩 쏘거든요. 맞잖아요. 맞아요. 입만 웃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무서워요. 썩 쏩니다 그건. 그리고 웃을 때는 이제 이 가까운 사람한테 먼 데보다도요. 먼 사람한테 뭐 이제 어떤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웃지 않거든요. 네. 항상 보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보더라도 혼자 있을 땐 잘 안 웃어요. 남과 같이 볼 때 웃어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신호 교환입니다. 네. 그 호감을 갖다 표현하는 건데 그 옆에 웃으면 또 따라 웃게 됩니다. 따로 웃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하하하 하고 짧아요. 이거는요. 웃음은요. 울으면 길어요. 하고서. 맞아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소리가 없는 미소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슬피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변질되긴 하지만은 본질은 하고 멀리 소리 전하느냐, 아니면은 하하하 하면서 짧게 소리 전하느냐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2가지가 다 이 사회성과 관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눈이 작아지는 게 그러니까 동공이 이제 압력 받으면서 이제 튀어나오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작아진다 되겠습니다. 참 재미없게 만듭니다. 사람 사는 거를. 그렇죠? 웃는 거, 감정, 울음 이게 전부 다 뭐 분석해가지고서 설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정견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여름에 어떤 색 양산을 쓸까? 밝은 색, 흰색. 흰색 쓰지 않을까요? 보통 쓰죠. 네. 빛을 근데- 반사해 주니까. 앞으로는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검정색이 빛을 다 흡수합니다. 그렇죠. 검정색이. 그래서 검정을 써야 돼. 뜨겁잖아요. 근데 왜 우산 위만 뜨겁지? 뜨거운 건 똑같아. 흰색 쓰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더 만약에 혹시 개발한다면은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우산 위가 이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럼 튀었다가는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우산이 아닌 경우에는 근데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우산 아마 그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남한테 폐가 많이 되죠. 왔다 갔다 할 경우에 눈부시다 할 테니까. 빛이 반사돼서. 예. 이렇게 반사. 근데 이제 그 일본은 뭐 보면은 일본 가서 몇 년 전인데 느낀 게 여름에 다 검정 우산 쓰고 다니더라고요. 왜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흰양산이었는데. 예. 저희 엄마는 꽃무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뜨개질한 거로 막 이렇게 쓰고. 우리도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는요 검은 양산 쓰는 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네. 그래서 엄청 이제 써야겠다. 그게 뭐냐면은 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 그늘이 더 짙게 그늘이 들어지기 때문에 얼굴 타는 게 덜하다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흑인 백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화장할 때든지 하얗게 미백 크림이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실제는요, 그러니까 문화가 만든 거지 원래 하얀 게 더 이쁘고 잘생기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검은 게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열대 지방에 가면은요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해가 많이 이제 그렇게 내리쬐입니다. 근데 해 자외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피부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피부 속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깊이 침투하면은요. 근데 피부 겉에서 만약에 이제 검정색이 코팅될 경우에 선텐 로션처럼 이럴 경우에 흡수가 다 되기 때문에 속까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적도 지방에 사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이 피부가 점점점 검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검게 변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다 더 검은 사람이 더 생존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햇볕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때는 거꾸로 이제 해를 받아야지만 햇빛을 받아야지만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네. 받지 못하면 또 나중에 무슨 여러 가지 병에 걸려갖고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웨덴이든지 북구 쪽의 사람들은 얼굴만이 아니고 눈까지 색소가 빠져버리고 네. 그다음에 머리도 허해집니다. 그래서 노랗게 되기도 은발, 하고. 은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화생물학 설명할 때 목적론적으로 설명하면 다 틀려요. 오히려 이제 거꾸로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얼굴이 희다 검다 해서 여러 가지 미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봤듯이 이런 생명체의 모습이 하나하나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조건이 만든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불교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생물학 얘기를 한 이유가 불교 가르침과 많이 흡사하구나. 또 특히 연기 모든 게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라는 그런 가르침과 흡사하구나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실전 문제처럼 연기법을 이해하는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존하여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야, 진짜 너무 재밌어. 아, 진짜 재밌다. 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원래 그런 것은 없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4주간 강연을 해주신 김성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지혜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외국어를 모르고 외국에 나가면 힘드세요? 힘들 때도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니까. 맞아요. 글로벌 시대의 현대인이 갖춰야 할 첫 번째 교양, 언어. 언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즐겁고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외국어를 우리가 하나를 더 안다는 것은 네.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이 하나 더 생깁니다. 네. 갑자기 세상이 큰 하나의 우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좀 더 넓고 멀리 볼 수 있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익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언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죠.